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타 과수. 이제 교재에 들어갈게요. 지난 강 내용 여러분 어떻게 이해 좀 되셨어요? 네. 항상 기타 과수는 이 사고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린 또 이제 조사 방법을 보셔야겠죠. 네. 기타 과수 현지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적종 빼고는 다 같더라. 네, 넘어갈게요. 네,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 쪽 보셔도 되고, 기타 과수의 조사 방법이 농구먼 이론서 이 과목에 너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계속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듯 밤 호두,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다 해요. 그러면 수학 개시 전 밤 호두 여러분은 읽으실 때, 농구먼 이론서 읽으실 때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특징적인 것들만 체크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보실 때도 나머지 품목은 뭐가 다르구나. 그런 거 초점 맞추시고요. 자, 공통사항 볼까요?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각각 사고가 발생하면 수학량 조사를 한다. 근데 수학 개시 전에는 아무리 사고가 많아도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수학 직전에 한다. 이거 잡으셨죠?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앞에 이걸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의 경우 항상 똑같이 이제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해당 품종이, 즉 여러 품종을 할 때 품종별 수학기가 다른 경우엔 해당 품종의 수학 시작 전마다 수학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거 뭐죠? 우리 수학전 착과수 조사,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처럼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직전에 조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품종마다 하라는 얘기죠. 품종마다. 해당 품종 수학기 시작 전마다 그 전에 재해가 발생했으면 그 시작 전에, 수학 시작 전에 수학량 조사,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를 실시하세요. 이게 이제 계속 써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수학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세요. 이런 게 왜 있을까요? 분쟁이 있나 보죠? 있을 수 있나 보죠? 기수학량. 여러분 사실 기수학량 이 부분이 여러분을 좀 짜증나게 할 거예요. 네, 나중에. 기수학량이 왜요? 기수학량은 우리가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자 문답 또는 출하 자료를 그냥 확인. 직접 가서 조사를 안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을까? 계약자가 말해주는 수치를 다 인정할 수 있을까? 확인해 보자는 거죠. 왜 확인하죠? 왜 기수학량을 확인하죠? 자, 실제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수학 개시 후 첫 번째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최초 사고에서 수학량 조사를 하는데 기수학이 있어요. 기수학이 100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NH에서 혹시나 90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수학량이 줄어들면. 수학량이 줄어든다? 수학 감소량이 늘어난다. 피해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꼭 나쁜 의미로 의심해서라기보다는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기수학량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절차가 있더라. 그걸 우리는 계산식으로 할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개시 여부에 대해서 우린 개시 안 했는데요. 막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나 보구나. 네. 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수학량 조사 들어갈게요. 여러분, 수학량 조사. 결과값이 뭐라고요? 수학량. 또 뭐도 나온다고요? 우린 동시에 감수량도 나오더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학량이 무슨 수학량이라고요? 수학량 조사, 죄송합니다. 수학량 조사를 통해 나오는 수학량이 무슨 수학량? 우리끼리 용어로 작은 수학량. 이 작은 수학량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착과 중에 거둘 수 있는 거, 낙과 중에 거둘 수 있는 거, 미보상 주수의 수학량. 그쵸? 네, 이걸 항상 잡으세요. 쬐끄만 수학량, 작은 수학량 여러 개 조합해서 최종 큰 수학량.
자, 수학량 조사는 수학 개시 전에 하는 수학량 조사가 있고요. 수학 개시 후에 하는 수학량 조사가 있어요. 수학 개시 전에는 재해가 100만 번 일어나도 수학 개시 전 한 번만, 직전 한 번만 한다. 즉, 아무리 재해가 많아도 사고를 몇 번으로 쳐요? 하나로 친다. 그럼 수학 개시 전에 사고를 하면 최초 사고 수학량은 수학 직전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최초 사고에서의 작은 수학량. 네. 의미를 봤더니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는 수학 개시 전에 작은 수학량 산정을 위한 조사래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 작은 수학량은 착과 낙과 미보상이 쬐끄만 수학량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밑에 써 있네요. 네. 자, 그럼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 볼까요? 뭐 수학이 시작된 후에 뭐 조사하는 거겠죠. 네. 다만 유자. 자, 이런 게 품목의 특징이죠. 체크하셔야 되겠죠? 유자는 보험 종기가 수학 개시 시점이잖아요. 수학 개시 후를 보상하지 않아요. 네.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가 없다. 자,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의 의미 뭐 다를까요? 다른 거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의 의미, 후 수학량 조사의 의미,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수학량과 감수량 산정을 위한 조사. 여기는 수학량 산정을 위한 조사. 감수량이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수학 개시 후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마다 수학량 조사를 하고 2번이라면 2개의 작은 수학량이 나오겠죠. 이건 같은데 감수량이 있네요. 여기는 왜 감수량이 없을까요? 질문을 정리하면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에는 왜 감수량을 위한 조사라는 말이 없을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페이지를 저 위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데 눈금원 이론서 맨 앞에 있는 시기별 조사 종류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니 여기 왜 수학 개시 전에는 감수량 조사 안 하죠? 감수량을 위한 조사? 왜 없죠? 여기는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전에 났다. 그럼 이땐 뭘 구한다고요? 최초 사고에서는 뭘 구한다고요? 우리는 수학량, 감수량 다 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퍼센트 하나 나오면 곱하기 퍼센트 착피, 납피하면은 감수량, 1 마이너스 착피, 납피하면 수학량인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최초 사고에서 우리는 수학량만 필요했죠. 최초 사고에 작은 수학량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준이 되고 2차 이후 사고부터는 감수량만 필요했어요. 어떤 사고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최초 사고에서는 수학량. 이게 기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이후 사고에서는 감수량. 자, 이거를 담아두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났대요. 그럼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전 여기네요, 여기. 제가 많이 발생해도 여기 한 번만 한다 그랬잖아요. 최초 사고에서 수학량. 수학량 산정을 위한 조사. 자, 2차 사고는 언제예요? 여기네요. 수학 개시 후네요. 이 숫자 또 헷갈리시니까 지우고. 여러분,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전, 아무리 재해가 100만 번 발생해도 이때 한 번. 즉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는 무조건 한 번. 그 수학량 조사를 통해서 작은 수학량 산출했어요, 여기에. 최초 사고에서는 수학량. 자, 감수량은 언제부터 필요하다고요? 2차, 3차, 2차 이후 사고부터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2차 이후 사고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언제가 돼요, 시점이? 개시 후가 되죠. 수학 직전에 조사하니까요. 수학 직전에 최초 사고에서 수학량, 그럼 개시 후에는 2차 이후 사고, 감수량만. 그래서 여기에는 감수량이 없는 거예요. 감수량을 위한 조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시지 말고 지금 수학 직전에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재해가 많이 나도 이때 한 번 조사해요. 이게 최초 사고 수학량 조사예요. 그 결과값. 최초 사고에선 수학량만 필요하지 감수량 구할 수 있지만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고가 났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는 자동적으로 화살표가 어디예요? 수학 개시 후. 물론 우리는 수학량, 감수량 다 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건 감수량만. 그래서 여기 감수량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또 이것만 보시면 왜 수확량, 감수량이 다 있을까요? 이 케이스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확 개시 후 첫 번째 사고가 났어요. 최초 사고네요. 작은 수확량. 수확 개시 후 두 번째, 세 번째 사고가 났어요. 2차 이후 사고, 감수량. 이 사고에서는 작은 수확량만, 이 사고에서는 감수량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수확량과 감수량 산정을 위한 조사 두 개가 다 써 있구나.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수확량인지 최종 큰 수확량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네. 이 기본만 아시면 한 7, 80%, 100개 중에 7, 80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 두 번째, 세 번째 사고에서도 우리는 2차 이후 사고에선 감수량만 필요하다 했는데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패스하세요. 그런 문제 하나 발목 잡히시느니 나올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는데 나오면 그냥 틀리겠다. 난 다른 거 맞추겠다. 그 시간에 다른 거 완벽하게 공부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감수량이 없고 여긴 감수량이 있고. 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작은 수확량, 그 다음에 쬐끄만 수확량, 착과 중에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그리고 낙과 수확량인데 수확 개시 전이니까 낙과 수확량은 뭐만 인정한다? 밤 호두만. 나머지는 개시되기 전에 떨어진 건 전부 다 피해로 본다. 자, 수확 개시 후는 쬐끄만 수확량은 착과, 낙과, 미보상 다 있겠죠. 개시된 후니까 다 크고 익었어요. 떨어진 것 중에 건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품목별 특징, 유자가 수확 개시 후 없다는 거 나왔고, 밤 호두만 수확 개시 전 낙과 수확량 인정한다는 거 나왔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밤 호두만 수확 개시 전 낙과 수확량을 인정한다. 밤 호두만 수확 개시 전에 낙과 수 조사하고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한다고요. 이게 나와야, 물론 과중 조사도 하고요. 이게 나와야 수확량이든 감수량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최초 사고에서 수확량, 2차 이후 사고에서 감수량, 이거부터 잡고 가세요. 오케이. 뭐 감수량의 종류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자, 이제 구체적인 조사 방법 볼게요. 내가 밤 호두 참달에 유자를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쭉 따라가면서 품목별 특징 잘 잡으세요. 자, 개시 전. 수확 개시 전에 자조화 만나 심사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맞대요. 자조화로 인한 피해 맞대요. 수확 감수 있을 것 같대요. 추가 조사 한대요. 그럼 제일 먼저 당연히 나무 조사부터. 품종 소량별로 나무 조사합니다. 실, 미, 고, 기는 아직 없죠. 수확 개시 전.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요. 조사 대상 주수. 이제부터 품종 수령 더 복잡해지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몇 개가 있어도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 된다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100주. 자, 100주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우리? 뭘 조사해야 돼요? 계속. 아니, 지금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하면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났대요. 최초 사고래요. 100만 번 사고가 나도 딱 한 번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 한 번 한다고요. 그 최초 사고에 작은 수확량 구해야 되잖아요. 작은 수확량. 아까 위에서 봤잖아요. 작은 수확량은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확량 나오잖아요. 이들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 나왔네요. 끝. 주당 평균 수확량 곱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얘네에서 수확량. 수확량 어떻게 구했죠? 착과수, 그 다음에 과중, 1 마이너스 착피, 낙과수, 과중, 1 마이너스 낙피. 이것들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를 위한 조사예요. 이를 위한 조사. 지금 이때 감수량 필요해 안 해요? 수확 개시 전에 아까 감수량 필요 없다 그랬어요. 최초 사고가 수확 개시 전에 났다? 최초 사고에서는 수확량만, 감수량 필요 없어요. 물론 감수량도 우린 계산할 수 있죠. 네. 자, 100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00주에 달린
착과수나 낙과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너무 많아요? 표본주수 산정해요. 표본주 위치 잘 잡았어요. 자, 표본주 위치 잡는 내용에 따라 내용을 여기 이렇게 부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일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포복자 만감류에 있었고 그때도 제가 요거 언급드렸죠? 그리고 지금 밤 호두 품목에만 실려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품목은 이대로 안 한다? 이대로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본주 위치를 이렇게 골고루 특성이 잘 드러나는 나무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지금 참달에 나중에 보시고 표본주의 착과수, 낙과수 조사하면 되죠. 착과 피해가 실수 몇 개, 낙과 피해가 실수 몇 개, 이거 지금 피해가 실수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은 다를 이유가 없죠. 조사 방법은 네, 똑같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낙과수. 그 내용이 여기 있죠.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 표본주 착과수 과실 합계 나누기 표본주수 합계. 그럼 주당이 나오겠죠. 낙과수도 표본주 낙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합계. 그러면 주당 낙과수가 나오겠죠. 그럼 위에 조사 대상 주수 100주 곱하기 착과수가 50개, 뭐 낙과수가 10개, 전체 착과수, 낙과수가 나오겠죠. 얘 구하는 거는 우리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낙과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낙과수를 계약자가 다 모아놨대요. 전수조사 해놨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전수조사 해야죠. 근데 품종별로 구분해야 되겠죠? 포복자만 해서도 했어요. 왜 품종별로 굳이 모아놓은 걸 왜 다시 품종별로 구분한다? 낙피를. 우리 이제 얘 했으면 과중도 나와야 되고 피해 구성률 나와야 되는데 피해 구성률을 품종별로 한다. 그래서 그 품종별 낙과수 중에 표본과실 몇 개, 품종별 낙과수 중에 표본과실 몇 개, 그러면 품종별 낙피, 품종별 낙피. 포복자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네. 자,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하는데 전체 낙과에 대해 품종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 이거 예시 어떻게 했었죠? 500개 했었나요? 전체 낙과가 500개인데 그중에 이미 100개 이상 뽑아요. 자, 그래서 A가 몇 퍼센트? 40%였었나요? B가 몇 퍼센트? 60%? 그럼 500 곱하기 40%가 A의 낙과수, 500 곱하기 60% B의 낙과수. 됐죠? 자, 여기까지가 다 이거 몇 개니?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 익숙한. 자, 참다리는 나중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얘 해결됐으니까. 몇 그램이니?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몇 그램이니? 과중조사. 자, 과중조사 밤 좀 신경 쓰시고요. 밤하고 참달의 과중조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착과수 전체 다 과중을 조사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는 표본을 뽑습니다.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여러분 표본 과실수 따로 정리하고 계시죠?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지금 이거 밤 호두예요. 뭐랑 똑같죠? 복자하고 똑같잖아요. 복자. 포도 만감류는 과수원당 30개였고 네. 밤 호두에 과중,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의 표본 과실수는 복숭아 자두하고 같다. 옆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추출했어요. 뭐 60개만 했다 할까요? 최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 60개. 이 개가 뭐라는 거예요? 송이. 과실의 기준을 송이로 합니다. 밤송이. 자, 그 송이 안에는 여러 개의 밤 알맹이들이 들어있죠. 과립. 여러분, 60과립 알맹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밤송이 60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60송이를 이제 추출했는데 그 60송이를 분류해서 그 안에 알맹이, 과립을 따로따로 다 하래요. 그리고 그 과립을 지름 30mm
초과하는 것과 정상 30mm 이하인 거 소과로 구분하래요. 지금 밤에 개당 과중하는 거 하는 겁니다. 네. 자, 소과는 즉 30mm 안 되는 친구들은 이하 무게의 80%만 인정하래요. 이거 나중에 참달에 가면 70% 나오니까 체크. 네. 자, 그러면 뭐 정상 과립 무게합, 소과 과립 무게합은 곱하기 0.8 나누기 표본 과실수 여기 송이 몇 송이? 네. 여긴 과립으로 하고 여긴 송이로 한다고 이상한 게 아니죠. 과립을 다 분리해서 무게를 잰 거잖아요. 60개 송이에서. 그래서 정상 몇 개, 소가 몇 개, 소가 80%만 인정. 근데 우리는 개당 과중이 필요하니까, 즉 송이당 과중이 필요하니까 60으로 나뉜 거죠. 네. 그렇구나. 자, 이렇게 되면 밤에 개당 과중이 나와요. 몇 그램. 자, 우리 위에서 피해 과실수, 착과수, 낙과수. 자, 얘는 밤 호두니까 수학 개시 전에 지금 인정한 거예요. 몇 그램? 이제 뭐 나올까요? 몇 퍼센트? 착피, 낙피. 착피, 낙피 조사는 쉽잖아요. 착과수 중에 낙과수 중에 표본 과실을 품종별로 추출해서 계산을 하겠죠. 자, 과중조사 참달에 나중에 보시고 호두까지만. 네. 호두는 과실의 기준을 청피로 한대요. 청피는 뭐 우리가 보는 건 갈색의 그 알맹이 호두죠. 네, 그걸 둘러싸고 있는 코코넛처럼 그거보다는 훨씬 작지만 둘러싸고 있는 그 청피를 기준으로 개수를 파악한대요. 저런 건 뭐 괄호 넣기 정도겠죠, 뭐. 네.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고 밤 과중조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제 퍼센트 나옵니다. 착피, 낙피를 위한 조사. 자, 낙과수 중에 몇 퍼센트 피해받고 그걸 뺀 몇 퍼센트 수확한 이는 밤 호두만. 항상 기억하세요. 품종의 특징. 전체 낙과수 다 조사 못하니까 표본 과실 뽑습니다.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복자하고 계속 같아요. 밤 호두는. 착과 피해 구성 조사.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자, 이렇게 뽑아서 정상 50, 80, 100%, 즉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고 정상 몇 개, 50% 몇 개,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합니다. 착피, 낙피, 산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밤 호두의 경우에 수학 개시 전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자,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도 이게 최초 사고가 되는 거예요. 최초 사고에서 우리는 작은 수확량이 필요해요. 작은 수확량,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인데 낙과 수확량, 밤호도 오케이, 밤호도 아니면 안 오케이. 그러면 얘네를 알기 위해선 착과수 나와야 돼요. 착과수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낙과수 조사 방법, 전수조사를 하든 전수조사를 했는데 품종별로 구분이 어려우면 100개를 뽑아서 이렇게 구분해라. 아니면 표본조사가 원칙이니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낙과수. 자, 그 다음에 과중. 밤은 뭐 정상이 있고 소과가 있네요. 지름 30mm를 기준으로 소과는 80%만 인정하래요. 자, 표본 과실을 뽑는데 뽑아서 과중조사를 하죠. 과실의 기준은 송이래요, 송이. 근데 그 30mm는 당연히 송이는 아니겠죠, 그쵸? 밤 과립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계단 과중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우린 지금 수확량 구해야 되잖아요. 수확량 몇 퍼센트 피해받니? 착피, 낙피. 표본 과실을 뽑는데 표본 과실은 전부 다 복숭아 자두와 같더라. 이렇게 되면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쉽죠? 우린 물론 여기서 감수량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빼면 되죠. 이거 빼면 되죠. 그냥 곱하기 퍼센트 막 바로 곱하면 되죠. 하지만 불필요하더라. 최초 사고에서는 우린 수확량만 있으면 된다.
기본만 먼저 하자고요. 네.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1000이에요. 실제 결과 주수가 100이에요. 주당 10.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쬐끄만 수확량, 작은 수확량 계산은 어렵지가 않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교재를 몇 페이지 뒤로 넘어가 볼게요. 75페이지. 75페이지. 네. 여기 예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네. 예시 문제. 여기 있네요. 75페이지. 네. 밑에 밤. 네, 밤. 이거부터 해볼게요. 밤 조사 과중. 산출하는 거. 밤이나 참달의 조사 과중은 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5점짜리 간단한 문제 가능합니다. 자, 60개를 뽑았어요. 과시의 기준이 뭐라고요? 송이 60개 뽑았어요. 송이마다 과립이 뭐 2~3개씩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분리했어요. 30 초과하는 정상 다 합쳐봤더니 3000g. 소가 30 이하 합쳤더니 1800. 아, 얘는 80%만 인정해요. 무게를. 60송이 딱 뽑았으니까 송이. 아예 분모에다 제가 송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자, 개당 과중이 송이당 0.074. 계산 쉽죠? 이런 개당 과중 조사하는 게 밤 나오고요. 우리가 이따 볼 참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당은 아니지만 표본주의 착과량 조사하는 거 대추, 매실, 살구. 제가 이 친구들 다 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나무 하나를. 그런 거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본 수학기 시전 수확량 조사했을 때 밤이든 후두든 수확량 한번 구해볼게요. 작은 수확량. 수학기 시전 수확량 조사를 통한 작은 수확량 구해볼게요. 자, 조건 볼까요? 평년이 2000. 실제 100주. 미 10주. 미가 왜 중요하죠?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있구나. 조사 대상 주수가 90주. 조사 주수 중 표본주 뽑아서 착과수, 낙과수 조사했더니 주당 150개 달려있고 50개 떨어져 있대요. 자, 과중조사 위에서 했어요. 여기 0.074. 송이당. 착과수 중에 표본과실, 낙과수 중에 표본과실 뽑아서 착피, 낙피 조사했더니 30%, 50%. 자, 그러면 착과 수확량 90주에 150개씩 달려있어요. 개당 0.074. 30손에 70수확. 쬐끄만 착과 수확량 끝. 쬐끄만 수확량, 낙과 수확량. 여기 괄호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90주에 주당 50개씩 떨어져 있어요. 피해과실수, 낙과수. 개당과중. 50% 피해받고 50% 걷어요. 쬐끄만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있네요. 10주. 얘는 피해 없는 것만큼 200주인데 2000kg인데 100주니까 주당 20kg. 이걸 다 합하면 작은 수확량. 이해되시죠? 수학 개시후도 똑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만약에 이게 다른 품목이라면 수학 개시 전 낙과 수확량이 없는 거죠. 낙과수 조사 안 하는 거죠. 낙피 조사 안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교재 앞으로 올라가서 다 지우고 참달해 볼게요. 참달해. 참달의 특징은 뭐다? 다 엉켜있다. 다 엉켜있다. 우리 농금원 이론서 보면 참달의 그 조사 그 그림도 있어요. 다 엉켜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덩굴 작물. 여기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이 1번 표본주 건가? 2번 표본주 건가? 3번 표본주 건가? 다 엉켜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참달의 특징이 시작됩니다. 그럼 참다리는 주당을 알 수 없어요. 어떡하지? A, 면적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결과 주수가 1번, 2번, 3번 딱 10주 있다 해볼게요. 실제 결과 주수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세든 떨어진 걸 세든 한 주당을 셌잖아요. 주당 착과수, 낙과수, 그쵸? 다 엉켜 있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세보자. 면적을 세보자. 조사해보자죠. 주간 거리와 열간 거리를 계산해보자. 거리. 자, 얘를 참다리는 제식, 우리 본문에는 간격이라 돼 있고요. 별표 9에는 제식 면적이라 돼 있으니까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2, 1. 그럼 제식 면적이 2제곱미터. 한 나무가 2제곱미터 차지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10주예요. 2제곱미터씩 10개예요. 차라리 이렇게 면적을 구획하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당, 이 나무에 달린 과실수가 아니라 이 면적에 있는 과실수를 기준으로 피해든 수학이든 조사하자. 오케이? 자, 이 제식 면적은 그러면 어디에 적용한다? 주수에 적용한다. 무슨 나무. 실제 결과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실제 결과 주수 면적. 미보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미보상 주수 면적. 사실 그 별표에 보시면 주수는 빠져 있어요. 그냥 미보상 면적. 근데 이게 나중에 논밭작물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리고 주수 곱하기 제식 간격을 빼먹지 마시라는 의미로 저는 그냥 주수를 붙일게요. 자, 실, 미, 고, 기 하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간격, 조사 대상 면적. 예를 들어 이게 실제 결과 주수 면적이에요. 제식 면적 다 해서. 요거는 미보상 주수예요. 미보상 면적. 요거는 고사예요. 고사 주수 면적. 그럼 나머지가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주수 면적.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조사해야 되는 면적. 이해되시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은 제식 간격은 주수에 곱한다라는 거. 제식 간격은 또 하나의 면적이 나오거든요. 자, 내친김에 다 해버리면 조사 대상 면적이 저 정도예요. 여기 지금 9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8주. 8주의 조사 대상 제식 간격이 지금 주간, 열간 제식 면적이 2 나왔으니까 굉장히 소박하게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16제곱미터. 숫자 소박하게 할게요. 네. 조사 대상 주수, 제식 면적, 조사 대상 면적. 사실 16제곱미터는 그냥 하겠지만 저거 1600이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죠? 너무 넓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는 표본주 필요해요. 표본조사. 표본조사 어떻게 했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뽑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내는 표본주로 위치를 선정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3번 나무가 표본주예요. 3번 나무가 표본주예요. 이게 3번 나무 열매인지 2번 나무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면적 단위로 해요. 3번 나무의 면적을 정합니다. 표본주의 면적을 정합니다. 표본, 구간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면적을 산정합니다. 표본 면적. 자, 이 표본 면적에 몇 개가 달려있지? 몇 개가 떨어졌지? 흐름은 같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선정하고 표본 주의 주당 착과수, 낙과수. 얘는 면적을 하고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은 똑같은데 표본주 가봤더니 알 수가 없어. 어느 주의 열매인지. 그럼 표본 구간도 면적을 구획하지 뭐. 자, 면적이 만약에 표본주가 5주예요. 하나의 표본 면적이 뭐 2제곱미터예요. 그럼 표본 면적이 10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숫자 지금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되면 표본 주수 곱하기 표본 면적 하면 표본 면적 합계 나올 거 아니에요. 자, 10제곱미터에 봤더니 뭐 100개씩이 아니라 합산하니까 100개가 달려있대요. 표본 면적 5개의 표본 면적을 다 해봤더니 착과수가 100개래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0개, 제곱미터당 표본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표본 면적 제곱미터당 착과수 또는 낙과수. 흐름은 같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조사 대상 주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적을 곱해서 조사 대상 주수 면적으로 만드는 거. 자, 또 하나. 표본주를 기준으로 표본 구간의 면적을 곱해서 표본 면적 합계를 구한다는 거. 제곱미터당 개수로 나온다는 거. 면적이 2개가 나와요. 자, 표본 면적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주간거리, 열간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다리꼴 면적 있잖아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근데 이거 만약 정사각형으로 하면 똑같은 숫자 나오잖아요. 그쵸? 이 초등학교 건데 여기 아랫변 윗변이 평행하면 이거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2 곱하기 높이 1 어떻게 돼요? 4 나누기 2니까 2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 면적이면 정확하게 빈틈없이 다 할 수 있다. 사다리꼴 면적. 자,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이 지금 뭐 예를 들어 160 너무 조그마니까 뭐 1600으로 해볼게요. 160제곱미터. 16 너무 작으니까. 자, 제곱미터 땅 10개씩 달려있대요. 여기는 1600개가 달려있구나. 착과수 합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참달에. 자,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밤호두,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 위치 잡고 여기서 참달에는 제식간격 조사가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먼 이론수에 그럼 저거 이렇게 칠해 놓으셔야 되겠죠? 네. 제식간격? 여긴 본문에는 없지만 별표 9에는 아까 주간거리, 열간거리,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써놓으세요. 네. 밑에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네.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제식간격은? 주수, 실제 결과 주수 면적. 그래서 무슨 주수 면적으로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나왔어요. 실, 미, 고 해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 너무 넓어요. 자, 표본주 뽑았어요. 그 표본주를 중심으로 표본 면적을 구획해요. 도대체 어디 열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표본 면적, 사다리꼴 면적. 아랫변, 윗변이 같으면 결국 제식 간격이랑 똑같은 수치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본 면적마다 착과수를 다 조사해요. 했더니 100개, 착과수 합계, 표본 면적 합계 10제곱미터, 10개씩 제곱미터당.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곱하기 10개, 10,000개. 다른 거는 결국 이거예요. 다른 품목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낙과수가 피해과실수잖아요. 여기에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낙피. 참달에는 조사 대상 주수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착과수, 낙과수.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죠? 문제를 딱 만났는데 참달이에요. 귀찮은 거예요. 다 면적으로 바꿔놔야 되니까요. 자,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만약에 작은 수확량을 우리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 곱하기 제식간격. 미보상 주수의 면적 해야 돼요. 여기에 주당 평년 착과량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평년 착과량을 구해야 돼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할까요? 제곱미터당. 나머진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아니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곱하기 제식간격. 주수에는 제식간격이 들어간다고요. 즉 참다리 문제 만나시면 무조건 면적으로 해놓고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계산해놓고 아니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그냥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 해버려요. 제식간격 곱하지 않고.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좋아요. 참다리 이렇게 해서 몇 개지? 피해 과실수. 참다리 이제 과중도 나오겠죠? 과중. 참다리 과중. 네. 과중은 품종별로. 네. 자, 표본과실을 뽑아요. 표본과실수. 참다리까지는 표본과실 추출하는 게 복자, 밤호두하고 동일합니다. 읽어보시고. 표본과실을 뽑아서 50g을 기준으로 초과하니 정상, 50g이 안 되니 소과. 근데 여기는 뭐 정상 소과라는 용어는 없지만 자, 50이 안 되는 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게의 70%, 밤은 80%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게 참다리의 품종별 계단과중. 그러면 밤 계단과중, 참다리 계단과중 엮어서 한 5점짜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교재 뒷페이지 넘기시면 예시 문제로 참다리 계단과중, 참다리, 면적. 계단과중은 뭐 밤하고 원리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참다리 제식간격의 적용. 모든 주수를 제곱미터로 전환한다. 무슨 주수 면적. 이렇게 해야 안 까먹습니다. 주수를 들어가야. 네. 만약에 조사했더니 주간거리, 열간거리 했더니 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 면적은 500. 미보상 주수 면적 10주면 50. 고사 주수 면적 100. 조사 대상 주수 면적 350. 350에 내가 몇 개가 달려있고 몇 개가 떨어져 있는가를 조사해야 돼요. 자, 표본주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알 수 없어요. 표본 면적을 구했어요.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 면적의 착과수가 몇 개지? 다 합계했더니 600개 나왔어요. 자, 표본주를 몇 주 했대요? 6주 했대요. 6주 곱하기 표본 면적 합계. 제곱미터당 25개 있구나. 자, 35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25개 있대요. 8,750개가 있구나. 피해 과실수. 이제 과중, 아까 과중 받고 착피, 낙피 똑같고. 어렵지 않죠? 네. 이건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참다리는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겠다. 네, 귀찮겠다. 공식 밤 0.8, 참다리 0.7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예시 문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전 바꿔서 할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고 착피 낙피 구하는 거는 뭐 같아요. 다만 표시할 게 하나 있네요. 이제 표본과실수. 우리 밤 호두는 복숭아 자두하고 계속 같았죠. 품종별 착과 피해 조사는 3주 20개 이상, 60개 이상, 그쵸? 참다리부터 다릅니다. 드디어 다른 거 나왔어요. 착과 피해 구성 조사할 때는 3주 이상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 여러분, 참다리와 유자가 같아요. 참다리와 유자.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임일과실 100개 이상이 만약에 두 품종이 있어요. 두 품종, 참다리 두 품종. 지금 착과 피해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개 하라는 걸까요? 200개 이상? 아니면 두 품종 합쳐서 100개 이상?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네, 한글인데.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과수원은 드물게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10품종이 있어요. 자, 품종별로 100개씩일까요? 아니면 10품종 다 합쳐서 100개일까요? 품종별이겠죠. 우린 이미 아세요.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쓰여져 있지만, 명확하지 않게 모호하게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 표본과실을 왜 추출한다? 피해 구성률 알기 위해서. 피해 구성률은 품종별로 한다. 품종별로 표본과실을 뽑는 거예요. 밤, 호두나 복숭아, 자두, 포도, 만감류는 품종별이 써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모호하게 써 있지만, 아니, 만약에 그럼 2품종일 때도, 1품종일 때도, 10품종일 때도 100개 이상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전체 100개 이상이라면 이 100개를 다시 품종별로 나눠라가 돼야지 품종별 착피, 낙피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참달의 유자, 표본과실 다른 거 드디어 나왔고, 추출해서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 참다리하고 유자는 지금 수학계 시전에 낙과 수확량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낙과 수 조사도 빠지고, 낙과 피해 조사도 빠지고, 수학계 시유는 다 같이 인정되고. 어때요, 여러분? 수확량 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수확량 구하는 거는 아까 밤호도 우리 예시 문제 풀어본 것처럼 똑같고, 아, 참달의 면적, 표본과실수, 참달의 유자, 개당 과중 구하는 거,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포인트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수학 개시 후 볼까요? 수학 개시 후. 여러분, 수학 개시 후 죄송해요. 요거 지우세요. 유자는 수학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 안 하죠. 보험 기간 때문에. 네. 다 똑같아요. 다만 참다래는 수학 개시 후니까 이제 낙과 수확량을 드디어 인정한다. 낙과 수확량을. 자, 여러분, 뭘 구해야 될까요?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했던 거. 첫 번째 부분에 했던 거. 수학 개시 후에 최초 사고 났어요. 최초 사고에서는 작은 수확량. 그쵸? 우리 기본만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작은 수확량. 즉, 착과, 낙과, 미보상주수 수확량.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밤호두에서. 착과수, 낙과수, 과중, 착피, 낙피.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수량. 물론 이 사고들에서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고, 2차 이후 사고에서는 감수량만. 2차 이후 사고에서도 구하는 건 똑같죠. 착과수, 낙과수, 과중, 착피, 낙피 해서 착과 감수량, 그 다음에 여기는 고사주수 감수량. 이 두 개가 대응하는 거. 미보상은 계약자가 가져가고 고사는 회사가 보상하고. 뭘 구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수학이 개시됐대잖아요. 기수학량, 기수학주수가 있을 것이고 기수학량. 기수학량을 뭘로 한다? 우리가 조사하지 않는다. 출하자료, 문답. 얘 신뢰할 수 있나? 확인하는 절차가 뭔진 모르지만 있더라. 그럼 보험금 산정에서 배울 거예요. 네. 지금 조사 방법만. 밤, 호두, 참다래 모두 낙과 수확량 인정한다. 낙과 수, 낙과 피해 조사.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표본과 실수, 참다래 다른 거, 착과 피해랑 똑같고 밤, 호두랑 다른 거 같고. 여기 표본과 실수 정리해놨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예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학 개시 전, 또 수학 개시 후 밤, 호두, 참다래 그리고 유자의 수확량 조사 봤어요.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참다래 면적으로 구하는 게 좀 특이하고 과중, 계단 과중 구하는 거 특이하고 표본과 실수가 좀 다르고 핵심은 수학 개시 전에 내가 뭘 구해야 되겠구나. 수학 개시 후에 내가 뭘 구해야 되겠구나. 이거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은 이제 쬐끄만 친구들. 이 친구들은 또 조사가 좀 특이하니까 네. 보고 그리고 이제 보험금 산정하면서 시간을 천천히 많이 보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